후쿠오카에서 이천이 되는 곳은 대마도라는 게 대마도가 임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숭신천하 65년째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임나는 북쪽으로는 바다에 막혀 있다. 북쪽으로는 바다에 막혀 있다면 절대로 한반도일 수가 없죠. 계림으로부터 서남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림은 서남쪽. 이 계림은 지금의 경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본 서기에서 왜 이 임나를 얘기하면서 계림을 얘기를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한때는 그 임나가 신라의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계림을 기준으로 방향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고대 한일의 2000년사를 되짚어보면서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남창희 교수님을 모시고 고대 한일 관계의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그 임나 일본부설에 대한 네. 이야기가 참 저희들은 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그 실체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그 동북아 고대사의 진실, 한일 관계의 진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네. 생생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그 홍산 문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홍산 문화도 역시 그 동북아 고대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이제 그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고 계신데 우선은 아무래도 이 홍산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께서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저 역사책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동북 지역에 보면은 만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주 요하 서쪽에 이제 그 적봉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발음 치펑인데요. 거기에 이제 빨간 산이 있어요. 빨간 산이 이제 그 한자를 읽으면 홍산이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상고대 문화인데 시기적으로 가면은 뭐 9,000년 전까지도 우리가 광의 의미에서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좁게 말하면은 대략 BC 3,500년 전후 특정 시기를 홍산 문화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홍산 문화라든가 이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문화의 주체 세력에 그렇죠. 대한 문제가 네. 있고 또 하나는 사상적 기반에 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 홍산 문화의 주체 세력을 이제 그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었다라는 내용이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일본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상당히 저희들에게 네, 네.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우리 저 기존 사학께서는요. 일부 분들은 홍산 문화하고 우리 뭐 고조선이라든가 고대 문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단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인식은 홍산 지역에 한 번이라도 현장 답사를 다녀오시면은 하기 어려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홍산 우아량 이제 지역에 가면은 이제 돌로 쌓은 무덤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석관묘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적석총 다른 형태의 적석총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형태가 우리 저 한반도 남부라든가 이렇게 또 이 바다 건너서 규슈 지역까지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적석총 문화 벨트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고대 이처럼 문화가 흐르는 문화 벨트의 연장선상을 본다면은 이 한국하고 관련해서 부인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규슈 지역까지 혹은 혼슈 서축까지도 그런 유사한 형태의 묘제가 이제 시대는 물론 시기적으로는 훨씬 후대지만 이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글을 썼습니다만은 하나의 그 홍사문화 벨트가
종착점이 일본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예, 이제 그 문화 벨트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그 정리를 네. 쭉 해주셨네요. 그죠? 네. 홍산 문화와 이제 그 한반도 그리고 이제 일본 큐슈와 혼슈 서쪽 네. 부분, 예, 그리고 이제 그 귀결점으로서의 어떤 일본 문화, 그렇죠. 예, 네. 조금 그 지금까지 뭐 들어보지 못했던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홍산 문화와 이제 그 우리 이제 한민족의 문화의 이제 연결 관계도 아까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거를 아예 이제 뭐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긍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묵묵부답으로 이제 넘기거나 네. 저는 볼 때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게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을 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거는 뭐 학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예, 예, 현장 답사 내지 현장 조사의 유무의 문제라고 봅니다. 혹은 현장 조사의 철저함 혹은 실증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국에 많은 이제 고고학과가 있는데 제가 소속한 인하대학교의 융합고고학과에서는 우리 대학원생들은 기본으로 한 10번은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한 번 갔을 때 그냥 눈치를 대략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 그 박물관 측하고 또 혹은 접봉대학이라든가 이 그쪽 관계자들하고 깊이 있게 협력하면서 다 세밀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홍산 문화가 우리 상고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것은 누가 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좀 죄송하지만은 현장 연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분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뭐 제가 좀 어떻게 말하자면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정합 뭐랄까요, 이 친연성이라고 그러죠. 친연성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가장 흥미로운 대목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오한기 박물관 3층에 가면은 남신 소도상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생긴 남성이 앉아서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수행하는 모습을 찍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인물상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중국 학자들도 편발개수라고 딱 해놨습니다. 머리를 따서 머리 위에 덮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정조대왕 기록에 보면은 단군이 이 편발개수의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헤어스타일은 뭐 타 지역에서는 거의 없는 아주 독특한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점만 봐도 이 홍산 문화 지역이 우리 고대 문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문화와의 연관성을 넘어서 일본 문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통은 일본 문화라 하게 되면 이제 그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넘어간 것이다. 뭐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 문화벨트 개념으로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외에도 그 일본 문화와 이제 한국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산 문화의 어떤 연결점을 더 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홍산 문화, 뭐 예제 문화라든가, 뭐 제천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도 어떻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산 문화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고조선이라든가 상고대 우리 고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고대 문화하고 일본의 이제 고부 문화라든가 야유 문화 같은 이제 BC 5세기부터 혹은 BC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의 이제 고대 문화가 있으면은 이 교집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한국의 고대 문화가 홍산 문화하고요, 이 일본 고대 문화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화 흐름이 이렇게
이 시기적으로 앞선 문화가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려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화가 A에서 C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B가 A와 C를 이어주는 하나의 이쪽에 징검다리 내지는 매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방금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제 문화 양식 중에서 묘제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시대 사람들의 중요한 사상과 문화 정신을 담아서 묘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전통 양식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관성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산 문화의 묘제하고 한반도 그다음에 일본으로 이어지는 공통된 묘제가 발견된다는 점이고, 또 그 사이에서도 재미있는 거는 대마도 이끼 같은 우리 한반도 남부하고 규슈를 잇는 섬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어지는 모습들이. 그리고 제사 문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신도라고 하는 것이 제천의 고속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뭐 연구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만의 고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쭉 맥락을 살펴보면은 홍산 시대 제2문화하고 상당한 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우리 고대 문헌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동명이나 무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제2문화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일본의 고분의 여러 가지 양식들이 홍산 문화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그 몇 가지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제천 문화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이 이제 흥미로운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신사 문화, 신도 문화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 어떻게 그렇죠. 본다면은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이게 너무 간격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그렇죠. 드는데, 아무래도 이게 변형이 많이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변형이 되면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닮아 있는 점들을 우리가 혹시 추려낸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제 그 활동을 했고, 동경대 교수로 있다가 본인의 논문 때문에 파면돼 가지고 좀 전전하다가 이제 이 본인의 다시 이제 와세다대 교수로 복직한 사람이 바로 구메 구니타키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고향이 사가현인데요. 사가현을 포함해서 이제 규수 지역을 쭉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황실의 일본 천황가의 도서관에 일종의 뭐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문헌적을 조사해 보니까 고대 한국의 제천 문화가 일본의 신도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현장 조사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충격적인 논문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사 문화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거대한 문화 벨트로 한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아량 유적에 가면 이제 제천단으로 추정되는데 3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제천단 가장자리에 이렇게 그 무저형 토기를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무저형 토기는 사실은 우리가 실용성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밑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의뢰용으로만 만들어진 토기인데, 제가 2008년 처음 우아량에 갔을 때 그걸 보고 조금만 자료실을 봤는데 유심히 이렇게 밑에 있는 걸 봤어요. 왜 봤냐면 제가 그와 같은 형태 토기를 일본 고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딱 보니까 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단서 하나 얻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일본 코베 대학에 2006년에 이제 교환 교수로 나가 있는 동안에 여러 박물관을 거의 한 50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전국에. 그런데 고베시 매장문화재센터에 수천 점의 토기를 쭉
전시해 놓은 마지막 공간에 가니까 무저형 토기에 이 이제 원방 각에 투창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투창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2008년에 봤던 무저형 토기와 그다음에 이 원방각이 명확하게 이 상징물이 뚫려 있는 투창을 보고 이거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0년을 거의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이 두 문화 체계가 서로 연속적인 문화벨트의 일부일 수 있다는 심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적을 했고 뭐 이제 원방각이라고 하는 투창이 명확하게 뚫린 걸로 봤을 때 이걸 모티프로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더니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돼서 이번에 책에서 그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 토기에서 이제 어떤 그 문화벨트를 이제 뭐 찾고 네. 그 참 흥미로운 것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토기에 새겨 있는 원방각. 네. 사실 이게 동북아의 어떤 제천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천진, 삼재, 네. 삼수사상이라든가 원방각, 뭐 천원지방 네. 이런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원방각 문화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그 토기하고 네. 연결시켜서 조금 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원방각이 뭔가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제 하늘을 원으로 상징을 했고요, 땅은 네모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은 원용무해한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고, 땅은 이제 그 방정하다, 반듯반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고, 인간은 이제 삼각형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 문제는 일반적인 문헌은 아니고요. 하지만 천원, 아까 말씀하신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동양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문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받아들여진 통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 그다음에 사람, 세모, 이것을 압축적으로 한 공간에 이렇게 그 도형 혹은 상징 체계를, 이렇게 표상 체계를 모아서 표현한 것이 우아량 지역에서 발견되고 일본 고문에서 나왔다는 점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묘제가 상당히 유사한데, 이제 구덩식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수열식 무덤이라고 하고, 이제 구덩을 파고 안에다가 뭐 이제 그 뭐 석곽이라든가 석관, 목관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제 부장품들이지 않습니까? 껴묻거리 부장품들이 홍산 문화하고 한반도하고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산 문화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공통되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경유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옥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옥, 구본옥 같은 것들이 이제 한반도 거쳐서 일본에 발견되는 거 있고, 옥기는 한반도와 이제 홍사문하고 같이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고고학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약간 재미없어 하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고, 아무튼 원방각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정신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완성해야 할 그 무엇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속성이 있는 문화체계였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큰 개념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알면은 네, 그렇죠. 그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흔히 천부경을 이해를 하면 더 그 의미를 깊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돼서 뭐 좀 말씀을, 천부경과 관련해서도 한번 어렵지만은 조금 쉽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김 교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반갑고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이 천부경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 80일자로 된 문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그 고대 사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 실제로 존재했는가 자체에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요. 그런데 최소한 1920년에 성함 전병훈 선생이 있는데요. 우리 구한말의 대학자인데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으로 망명을 가셨어요. 근데 중국 현지에서는 아주 대학자로 추앙받았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출판한 역저 중에 하나가 정신 철학 통편이라고 있는데 그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책 첫머리에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80일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9세기 초에는 학자들 간에 광범하게 연구했던 텍스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천부경이 단순히 20세기 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만 조선 때는 당연히 여러 문헌에 나오고요. 고려 말에도 이제 모군 이색 선생이라든가 또 최영 장군과 이암 선생과의 대화 1편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최치원 고은 선생이 이제 이거를 이제 옛날 문자를 한자로 바꿔서 새겨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다른 문헌에서는 이 태백일사에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것이 환국 시대 때 이미 구전으로 전수되어 온 거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그 뿌리가 깊은 그러한 한민족을 포함해서 전 인류의 어떤 그 제가 잠깐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존재론과 인간론에 대한 아주 압축적인 그런 그 사상 체계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에 오면서 꼭 김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고 싶었던 대목이 뭐냐면은 천부경의 텍스트는 우리나라에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잘 몰랐거든요. 일본 사람들 몰랐던 겁니다. 우리 비전사서 그다음에 우리 학자들만 어떻게 해가지고 잘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텍스트는 천부경이 우리가 보존을 했는데 천부경이 현실 물질적으로 유적으로 남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일본에 풍부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도형으로 상징화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하나의 가설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전방 후원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방 후원본은 뭐냐면은 원과 네모를 결합시켜서 무덤을 만들었고요.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부경의 상수 철학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이 텍스트는 한국에 남아 있고 한국에 전해졌고 물질적인 증거는 일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을 우리가 알면은 일본 고고학자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일본 고대 문화에 너무나 놀랍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신비로운 그런 많은 스토리텔링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 천부경 공부를 해야 자기네 고대 문화의 진실을 알 수 있고 실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일단 단서를 달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난 이제 그 천부경을 이해를 하면 이제 홍사 문화나 이제 우리 한국의 고대 문화라든가 특히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문화적인 의미가 풍부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 정도만 아마 이야기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묘제라든가 지금 천방후원본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홍산 문화와 이제 일본 문화의 어떤 유사성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는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마도 제가 이 담론을 끌어낸 게 처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고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치 인류학을 창시한 칼란데 교수님한테 사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인류학이란 것 자체도 우리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정치 인류학의 개념과 이론을 끌어와서 그다음 홍산 유적의 발굴 성과를 끌어오고 천부경이 끌어오고 그다음에 해석고고학도 끌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융합으로 다 해왔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이것이 국내에서 대담하고 그런 상당히 그 새로운 가설일 뿐만 아니라 융합적으로 어프로치한 문제 이 담론책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야 이것들이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고학자, 사학자, 정치학자 읽어보거나 특히 철학자분들 읽어보고 나서 다 재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이 책을 들고 일본 각지를 고분 매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 말로 고분 답살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전에는 고분이 단순한 그냥 이 무덤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분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사상이 드러나고 이 고분을 통해서 동아시아 문화를 하나에 관통하는 정신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는 겁니다. 막 그런 점에서 문화사적으로도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밝혀지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학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화해 실마리라고 부제를 달지 않았습니까? 이 고분의 비밀을 파헤치면 한중일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한중일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전 인류가 사실은 다 친연성의 문화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형 문화, 아키타이팔 컬처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유네스코 같은 그 국제기구에서 저 같은 이 시골에 묻혀 있는 학자의 당돌한 연구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갖고 뭐 답사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발표도 많이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 발표하실 때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제가 처음은요. 이제 일본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천황을 이제 옛날 과거에 이제 신으로 섬겼던 이제 천황제 국가의 어떤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황도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지금도 신봉하는 일부 이제 구구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구 세력들이 최근에 다시 정치권하고 연계돼서 일본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베 정권의 배후에서 이제 무경화를 이렇게 풀무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 듣는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본 오사카라든가 고베라든가 이런 데서 대중을 앞에다 놓고 발표했을 때 뭐 설마 테러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은 좋더라고요. 제가 간사이 대학에 한 수십 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많은 대학 교수들 모인 자리에서 아주 한 번은 어눌한 일본어로 한 번은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아무튼 두 번 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왜 나쁘지 않은가 했더니 일본 사람들도 사실은 천황이 만세일계 천황이 아마테라스 오카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데 근데 분명히 문화체계는 있고 이게 뿌리가 어딜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명확하게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비슷하고 A와 B, B와 C, C와 D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어쩌면 일본 천황가가 홍사 문화와 연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홍사 문화는 인류 최고의 선제 문명 중 하나였다고 얘기하니까 싫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 그 황실의 뿌리가 상당히 아주 세련된 선진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좀 일본 시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걸리는 거는 근데 그 주체가 한국인이었다는 건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저항감이 오겠죠. 하지만 제가 발표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옆구리 쿡 찌르면서 저도 사실은 고구려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학자가. 그런 거 봤을 때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 화해의 실마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단 이유가 그냥 단 게 아니라 일본에서 수많은 강의를 해보고 일본 학자들, 일본 고고학자들, 일본 시민들 교류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서 했더니 서로 마음을 트고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구구 세력들은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지만 이 전체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나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고 한국인에 대해서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결정적인 치유제는 안 되겠지만 뭐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그 촉매 그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름을 부제를 이제 화해의 실마리라고 붙인 겁니다. 뭐 화해의 실마리를 만드는데 이제 교수님이 노력이 아주 그 유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네, 아마 될 것도 같습니다. 예. 이 우아량 제천단 주위에 무저형 토기를 쭉 가장자리에 나란히 배열을 했습니다. 일본의 고분에 가면은 이 전방 그 앞에 네모난 그 부분하고 뒤에 그 원형부가 둘 다 3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사 문화와 이제 일본의 고분 문화 간에 3천을 뛰어넘는 아주 끈질긴 연속성의 가능성을 제가 한번 지목해 본 겁니다. 통영토기는 이 우리가 천부경에 나오는 인, 중, 천지, 일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홍사 문화와 일본의 고분 문화는 천부경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의 외적 표현물로서 이렇게 연관성과 정합성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담한 주장을 제가 좀 했는데 현재까지 반응은 좋습니다.